네, 안녕하세요. 신선생입니다. 자, 에코프롬 주주님들, 그리고 또 2차전지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드디어 2차전지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 공매도 감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일단 공매도 잔고 흐름 어떻게 됐는지 체크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 즉 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시장의 공매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 자, 11월 6일에 이거 일자로 보면 11월 6일이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입니다. 그쵸? 근데 이때는 순식간에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조성자 예외를 설정해 두면서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증강 확인되시죠. 그런데 목요일에 재차 줄어든 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량은 이제 뭐 크게 아직까지는 진행된 건 아니지만 의미 있게 감소된 거를 보자면은 여기서 과연 왜 감소됐을지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역시나 보시면은 공매도 11월 6일에 공매도 잔고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한 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9일에 재차 감소하는 부분, 드디어 판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그럼 이렇게 판이 바뀌었냐? 바로 시장 조성자 공매도 제한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금융당국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공매도가 미비하다라고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21일, 다가오는 21일부터 국회 입법 논의 그리고 법안 소위원회에서부터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그렇게 청원에 참여하고 투표를 한 거에 대한 성과가 하나씩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한번 힘을 합쳐서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막연하게 총선용이 아닌 거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보자, 기대.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초고성장주에 따라서 투자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 특히나 최근에 여의도 기관애들이 그렇게 물고 빨던 반도체 실적 까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한미 반도체 어닝 쇼크 나서 난리 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 한미 반도체 보고서 나온 거 봤습니까? 비관으로 바뀌기엔 이른 시점입니다. 비관으로 바뀌기엔 이른 시점.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있잖아요. 자, 실적이 막 빠개지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로 안심을 시키는 게 나온다. 개인들한테 물량, 여러분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커버를 막 하는 건데 정말 딱 누가 봐도 숫자적으로 안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긍정적 보고서 나고 막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말한 것도 아닌데, 컨콜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평가, 고밸류 막 이렇게 막 치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를 깠잖아요. 한미반도체 PBR 10배 넘습니다. 이게 과연 저PBR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장비 쪽 부품은요, 한번 이렇게 발주가 되면은 소재와 달리 또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길게. 그런데 양극재 3원계, 그리고 그 2차전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의, 그리고 또 기술력 국내 1위, 그 다음에 캐파 1위, 그리고 점유 1위 기업이 과연 지금의 성장통에서 잠깐 성장해서 약간 플랫한 흐름에서 재차 성장기 때 어떤 게 더 빨리 주가가 고평가를 그 실적에 맞게 자리 잡으면서 그에 대해 상응하게 갈까요?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에 손실을 2차전지 투자 안 한 기관들, 심지어 어느 운용사는 에코프로 매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공문을 올렸어요. 공지사항을. 그쵸? 그리고 쇼쟁이들은 홍콩이랑 싱가포르에 해지펀드, 그러니까 쇼쟁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 줄퇴사 또는 성과를 안 내서 퇴직 처리되고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거 보여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슨 숏을 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들어낸 하반기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금융당국이 트리거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 급등 후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하락하였다고 한들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상승함으로써 물량을 소화하고 그들에게 겁을 줘서 그들에게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음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공매도 전산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막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해라. 그쵸? 그 피가 낭자함에 있어서 매수할 만한 거, 여러분 반도체 매수할 거예요. 지금 반도체 좀 빠졌다고 반도체 매수할 겁니까? HBM3 실적에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거기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게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니면은 초고성장주, 여러분 스마트폰 성장기가 약 한 10년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에 대한 전기차 밸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대로 된 전기차가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 앞으로 나올 전기차에 대한 매력,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개선된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니즈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다른 이제 공격받는 분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더 하고 오늘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죠. LFP 삐걱대는 EPR, 중국산 LFP. 그렇게 여의도 기관애들이 반도체 빨면서 킥했던 게, 태클을 걸었던 게 바로 중국산 LFP 배터리인데, 일단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LFP 배터리는요 자원 선순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됐을 때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이, 철이 여러분 어디서나 리튬 또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이걸 굳이 재활용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LFP는 대부분 매립됩니다. 매립. 그러면 이 매립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3원 개 배터리를 쓰는 게 추출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그러면서 자원 선순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는 결국에는 친환경에 대해서까지도 나아가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가 현재 중국산 배터리의 EPR 도입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재활용,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LFP 배터리 우리나라에 일단은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 내수가 대부분 LFP 배터리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물론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도 판매를 뭐 이제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고, 수출용 아니고 내수용입니다. 내수용. 근데 이 내수용을 왜 우리나라는 갖고 와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좀 환장하면서 사실 테슬라 Y 그 LFP 배터리 탑재된 거에 좀 많이 불티나게 팔렸죠.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인해서. 그런데 LFP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여러분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주행거리 자체가 짧습니다. 근데 히터 부분이라든지 냉각 이런 부분을 다 전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보다 겨울에 소모량이 더 큰데 LFP 배터리 과연 올 겨울에 히터라든지 틀었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300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완충했을 때 300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땅덩어리가 큰 미국에서는 니즈가 있을까요? 네,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LFP 배터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좀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투트랙 전략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일단 LFP 배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으로, 그래서 그 최근에 여러분이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 삼성 SDI 최근에 울산에 신형 배터리 및 양극재 생산 공장 만든다. 자, 에코프로가 어디랑 이렇게 2017년부터 합작하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삼성 SDI입니다. 전동공고로, 노나이티 전동공고로 돈을 찍어낼 때마다, 그리고 또 삼성에서 투자를 받을 때마다 포항에 캠퍼스를 계속 증설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하면서. 그게 이제 터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 SDI 울산에 이러한 양극재 공장 만든 것도 긍정적. 그리고 또 SK온 2반차 이것도 있었죠. 이것도 SK온에 대한 양극재를 또 누가 공급합니까? 에코프로비엠이죠. 네, 그래서 유럽 관련된 것도 SK온 긍정적인 이슈. 그냥 이런 게 지금 다 묻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스크랩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LFP 배터리 했는데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좀 불붙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성장기가 사실 1년 362일 뭐 이렇게 성장되면은 좋지만, 성장하고 멈칫하고 성장하고 멈칫하고 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이 요 과정이고, 아직 여기 가려면은 멀었습니다. 추세적으로 봐요, 추세적으로. 그래서 지금 코발트 배터리 원자재 가격 중에서 현재 코발트 차지하는 부분이 좀 상당한데, 코발트를 콩콜에서 양극재 대표 업체인 에코프로베인과 LNF가 코발트 프리 양극재 생산 양상 목표 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여러분 기술 발전, 배터리에 대한 기술 발전 해서 요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망간을 함유를 높이고,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재인데 니켈, 리튬보다 비싼 게 오히려 코발트. 그래서 코발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제 코발트 프리, 코발트 대신 망간이나 니켈 함량을 높이는 식으로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개발 중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또 LFP 배터리에 대한, 왜냐면 솔직히 LFP가 3억 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 LFP에 대한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팩트 체크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기회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누구 뭐 박순혁 작가라든지 뭐 다른 부분의 말이 아니라 그냥 팩트만 보자고요. 정말 여러분이 공부하고 남의 말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부한 그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최근에 이렇게 에코프로 BM 관련된 보고서들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팩트 체크할 텐데, 여러분이
이런 보고서 받아보고자 하신다면은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응원의 메시지 응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보고서 문자 보내주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처럼 에코프로 비행 관련돼서 팩트적인 보고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 업체 중 가장 안전적인 판매를 기록할 삼성 SDI 향의 매출 비중이 60% 된다.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가이던스에 대해서 나타주고 리튬 생산 원가가 현재 가격에서 추가 낙폭 20% 내로 제한적. 그쵸? 리튬이 안 캐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유화에 관련 이슈 많이 봤죠. 중국주 폐지하고. 자, 이게 다 공급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가격은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가고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방어가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말 하얀 석유라 불리는 유가처럼 그렇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초 리튬 가격 반등이 나타나면서 사실 신장의 관심은 내년 2분기에 나타날 일시적 마진 훼손보다는 과연 그 후 3분기부터 나타날 수익성 정상에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나왔는데, 자, 이러한 팩트에 입각한 보고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 위에 번호 숫자 1번만 눌러주시면 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다 보내드릴게요. 파일 압축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게 상상의 증권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목표 주가는요 사실 현재 주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이게 좀 중요해요. 하나소닉의 4680 전지 양산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셀업체들한테 EV 시장 폼팩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헝가리 공장 완공 이후 선진시장 내 EV 침투를 증가했다는 직격적 수혜, 역시나 양극재하면 에코프로 BM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너무나도 잘 구축되어 있고, 특히나 여러분 지금 뭐 시기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고 워낙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구체 자리 없이 K배터리 없다. 전구체 국내 대부분의 공급하는 업체 이번에 IPO 준비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말은 즉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없이 K배터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수요 예측이라든지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공매도라든지 시장에 대한 자금이 돌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언론이랑 기관이랑 합작한, 여의도 기관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요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날 빠지거나 하잖아요. 저는 사모을 것 같아요. 사모으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결국에는 다 같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마무리 할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언제적 차트인 줄 아세요? 이 차트가 최근 건 줄 아세요? 2021년입니다. 주가 얼마인 줄 아세요? 14만원에서 7만원 간 겁니다. 이때 하나같이 이동채 회장 이슈도 있었고, 하나같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끝났다 망했다. 근데 피가 낭자한 이 시점에 매수를 했던 투자자분들은 어땠을까요? 무려 6, 7배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 그냥 이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지만 주가 보세요. 주가 9만원대에서 10만원대입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면서 23년에 실질적으로 1차 포모 현상 때 상승, 2차 포모 현상 때 50만원 찍고 나서 지금 조정세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은 빠진 게 없다. 그냥 공매도 침입 물량으로 인해서 매수 거래가 없지만 빠진 게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차 매수 들어왔고,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월요일에 급등하고 나서 다 빼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물량 소화 이미 어느 정도 했고 저점 높여가고 가면은 재차 30만원 구간, 마의 벽인 30만원을 정말 본격적으로 뚫잖아요. 효스키즈 또 납니다. 이거를 저와 함께 하자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커버해서 드릴 테니까 막연하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막 떠들어대는데 말고, 제가 팩트에 입각한 부분으로 인해서 뭐 기사적인 부분도 하나씩 좀 컨트롤해서 하나 체크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특히나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 보고서들, 나오는 보고서들에 대한 팩트적인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은 위에 번호로 숫자 1 또는 응원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은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텔레그램 방 역시나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의벽 저점 높여가면서 과연 어떻게 또 플러가 흘러갈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또 하나 보자면은 요런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산타랠리가 없어지고 1월 효과라는 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1월 효과라는 게 바로 이 산타랠리를 없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점차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자본시장 자체가 원래 큰 손에 의해서 좀 돌아가긴 하잖아요. 경제의 구조 자체가.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큰 손들이 일시적으로 그 벌어둔 이 누구보다도 자본가들은
투자자들은 그 세금 내기를 더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양도세를 회피성 물량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던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가에서 잡아놓는 그런 부분에 의한 게 이제 양도세 완화가 이뤄지면서 10억에서 50억, 뭐 최대 100억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지 50억까지만 되더라도 충분히 자금이 들어올 테고 그 자금은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초고 성장주를 앞둔 2차전지 관련된 것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데,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그렇게 물고 빨던 한미반도체 물론 실적이 안 났지만 지금 또 뭐 내년에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배수의 추가 상승을 뭐 기대하긴 솔직히 여기서는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참 웃긴 게 지금 2차 전지만 미친 듯이 간 줄 아는데 반도체도요. 이수페타시스 연초에서 저점 대비 고점 한 8배 갔고요. 한미반도체도 한 4, 5배 갔고요. PSK홀딩스도 4, 5배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HBM3라는 것도 테마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보면 수요에 대한 게 풀려야 돼요. 디램이 회복돼야 되고 낸드 값이 회복돼야 되고, 그게 뭐 감산으로 인한 회복은 그렇게 막 질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물론 언론들 특히나 여의도 기관들이 쇼쟁이들이 많고 그들이 연초 상반기 때 에코프로 못 사서 죄송합니다라고 주주들한테 보냈어요. 자기 고객들한테 그렇게 서한이라든지 공지사항을 띄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말 다 한 거죠. 지금부터 피가 낭자할 때 뭘 사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피바다에서도 견뎌온 우리 에코프로 주주님들은 힘을 내셔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신선생 오늘 에코프로비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또 이슈 나오는 부분 꾸준하게 2차전지 관련은 커버해 나갈 거고, 혹시나 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정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